안녕하세요. 미세먼지 먹고도 잘 사는 부부의 저자 한의학 박사 이전우입니다. 오늘은 당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당뇨와 중풍, 고혈압은 예전에는 나이가 들어서 오는 병이라 노인병이라 했는데 점점 젊어지더니 어느덧 성인병이라고 하더니 아이나 청년기에도 이제는 나타나서 이거는 현대인이 앓는 병인가 보다 하고 현대병이라 했는데 요즘은 그마저도 잘 안 쓰는 지경입니다. 이것은 요즘의 청년들의 몸 상태가 과거의 노인들의 상태와 비슷한 사람이 많이 늘어간다는 반증이기도 할 겁니다. 최근의 코로나를 겪으면서 점점 청년들의 몸 상태가 양극화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정신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요. 마음만 먹으면 건강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서 건강에 투자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많이 생기는 것이 이제는 눈으로도 보입니다. 에너지를 몸에 저장하는 데 문제가 생기는 질환의 대표적인 것이 당뇨병입니다. 포도당, 즉 에너지원을 조직에서 사용하거나 저장을 하지 못해서 혈중에 과하게 돌아다니는 것을 당뇨라고 하는데, 근데 왜 뜬금없이 당뇨, 즉 달달한 오줌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혈중의 포도당이 조직에서 쓰이지 못하고 소변으로 넘쳐나게 되니 소변이 달다고 당뇨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때 꼭 필요한 호르몬이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은 췌장에서 분비가 되는데 하는 일이 혈중에 있는 포도당을 근육이나 장기에서 쓸 수 있도록 해주고 지방으로도 저장을 하게 해줍니다. 여기서 인슐린을 만드는데 문제가 생겨서 오는 당뇨를 1형 당뇨라 합니다. 그리고 살다 보니 점점 인슐린이 체내에서의 작용이 떨어지고 그리고 인슐린의 수급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2형 당뇨라 말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당뇨가 거의 여기에 해당합니다. 1형 당뇨는 인슐린 분비세포가 예를 들면 자가면역기전이나 선천적인 결핍 등으로 인해 가지고 그 세포수 자체가 줄어들어서 생기는 것이라 인슐린을 주입하는 치료가 거의 필수적입니다. 한방으로도 이런 경우는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오장의 기능이 몸 전신을 좌우하는 7세 이전에는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는 있습니다. 2형 당뇨는 유전을 인정을 하며 비만이나 노화, 식생활의 불균형이나 운동 부족과 스트레스나 임신, 그리고 인슐린 분비 계통의 염증 등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 신경통이나 류마티스성 질환, 천식이나 알레르기성 질환 등에 사용하는 부신피질 호르몬제나 항정신병 약물 등과 같은 경우에는 당뇨병이 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은 이미 먹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형 당뇨의 예방에는 저탄수화물의 식이와 운동과 체중의 감소를 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2형 당뇨에 있어서는 한의도 참으로 할 말이 많습니다. 우리 몸에서 받아들인 음식을 분해하여 조직에 공급하는 기전이 있는데 한의에서는 이것을 비장의 기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비장의 기능이 약하면 소갈이나 황달이 잘 생긴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체질적으로도 당뇨가 잘 올 수 있는 특징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2형 당뇨는 한의에서는 혈, 풍, 열, 음허, 그리고 내상, 소갈이나 황달 등에서 다루고 있으며 꾸준한 치료와 관리로 예방 및 개선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뇨의 확진은 보통 혈액검사를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혈중의 포도당이 평소에 어느 정도 유지를 하는가와 식후에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또 이것이 얼마 정도 만에 안정이 되는가를 조사해서 인슐린의 기능을 간접적으로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쓰는 검사 수치는 8시간 공복 혈당이 126mg/dL 이상이거나, 또 둘째로 75g 포도당을
물 300cc 정도에 녹인 후에 5분 내에 마신 뒤에 2시간 후에 잰 혈당이 200mg/dL 이상일 경우, 이것을 내당면 검사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인 경우, 그리고 네 번째로는 당뇨 증세가 있으면서 식사와 무관하게 혈당 200mg/dL 이상은 당뇨로 보는데, 당뇨 증세란 물을 많이 마시거나 소변이 많아지고 체중 감소가 되는 것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이 중에서 첫째, 둘째, 셋째까지의 검사는 원래 서로 다른 날 검사를 반복해서 확진해야 하는데, 두 가지 이상의 기준을 만족한다면 당일로 바로 진단을 하기도 하고요. 네 번째 거는 바로 당뇨라고 진단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당화혈색소 검사는 혈중에 다니는 포도당이 적혈구 내에 있는 헤모글로빈, 그러니까 혈색소를 그것과 결합을 해가지고 적혈구를 고장을 내게 됩니다. 그 고장난 비율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보통 2 내지 3개월 정도의 혈중 포도당의 평균 농도를 짐작하는 방법에 들어갑니다. 4.0에서 5.7 정도가 정상인의 수치이고, 5.7 이상부터는 당뇨 전 단계라고 하고, 6.5 이상은 당뇨로 진단을 내리는데, 나라에 따라서는 7.0부터 잡는 나라도 있지만 동양인들은 보통 2형 당뇨에 약하다 보니 좀 더 예민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뇨의 증상으로는 다음, 목이 많이 마른 거요. 그리고 다시 많이 먹는 거, 배가 자주 고프죠. 그리고 다뇨가 소변을 자주 보러 갑니다. 양도 많고요. 그것이 대표적이지만 그게 다 당뇨 때문이라고 표시가 딱 돼가 있는 것이 아니라서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체중도 줄고요. 시력이 침침해지고, 그러고 피곤하고 무기력한 증세가 동반되기도 하는데, 이것들도 역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러지 않은 사람이 드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슐린이 보통 체내에 부족해지면 혈액 내에 당이 조직으로 가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직 근처에 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분해해서 에너지화하게 되므로 체중이 지속적으로 소실되고, 그리고 몸에서 냄새가 나게 되고, 케톤 냄새라고 해서 화한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이 줄기 시작하면서 몸에 체취가 좀 나기 시작하면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정도가 되면 혈액 속에 당분이 많아지니 혈액의 기능도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혈액이 하는 일은 정말로 많습니다. 그 많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당뇨의 증상보다는 합병증이 와서 당뇨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당뇨의 합병증으로는 망막병증이나 신경병증, 그리고 신증후, 그리고 동맥경화로 인한 뇌졸중이나 협심증, 심근경색 등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만성병이 다 올 수 있고요. 말초순환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므로 인해 가지고 손발이 저린다든지 상처가 나면 잘 낫지 않는다든지, 심하면은 나은 것이 계속 곪아 가지고 잘 낫지 않는 그런 일도 많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들어서 오는 치매나 파킨슨 같은 뇌질환의 경우에도 당뇨로 인한 경우가 많은데, 치매는 아예 3형 당뇨라고까지 하는 전문가가 있을 정도입니다. 모든 병은 걸려서 치료하는 것보다는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한의에 의해서 보면 일반적으로 당뇨 위험자들은 내상이나 위열이나 담화가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이것만 치료해도 당뇨는 상당수 예방이 되리라 믿습니다. 내상이란 음식상, 음식에 상하는 것, 주내상, 술로 상하는 것, 노곤상, 정신적인 가루나 육체적인 피로가 너무 심한 것을 이야기를 하며, 위열이 있는 상태란 음식을 잘 먹고 배가 자주 고프며, 그리고 손바닥이 붉거나 얼굴이 붉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어떤 경우는 여드름 비슷한 증세가 막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하면은 잇몸이 내려앉거나 구취가 심해집니다. 위에 담화가 있다는 것은
속이 쓰리기도 하고 갈증도 있으며 매시 꺾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음식이 잘 내려가지도 않고 신물이 오르기도 하며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냉이나 대화 같은 것들이 많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하면 당뇨 위험은 많이 줄 것입니다. 만날 하는 이야기지만 식사를 천천히 하고 적당한 운동과 즐거운 생활만큼 질병 예방에 확실한 것은 없으니 이 생활의 법들을 잘 지켜서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